자, 게이트웨이입니다. 자, 손에 의해서 행해져야 되는 수리, 수리에 관련된 일반적인 문장이 나오고 있어요. 네. 자, 병렬 관계니까 ing 연결해 주시고, 네. 자, and기 때문에 무슨 주어 취급한다? 복수 주어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동사 수일치는 쌤, ing 동명사 주어니까 단수 취급 아닌가요? and로 연결됐기 때문에 복수 취급이에요. s 붙으면 안 돼. 그 다음, 자, 비교급이죠?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된다? than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는 안 된다? 원급 비교 as는 안 되고요. 네. 자, 해석은 간단합니다. 자, 무언가 어떤 물건이나 물체를 수리하고 그리고 뭐 하는 거 수선하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 원래 생산, 처음에 제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창의력이 필요한다. 그렇다면 당연히 중요한 키워드 단어는 뭐야? 됐지? 수리에는 창의력이 필요하다. 어렵지 않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비교 대상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시전 이전입니다. 작가는 이걸 말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옛날엔 이랬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자, 예전에 산업혁명 이전의 대장장이들은 뭐를 위해 주문을 받았죠. 그치? 됐죠? 어디에? 인접한 근처의 마을들에. 자, 그래서 그 주문받은 제품을 커스터마이징하고 모디파잉하며 그리고 트랜스포밍 했겠죠. 근데 이것들이 뭐했다? 일반적인 루틴이었대. 병렬관계 ing 연결. 이거 촉이 다 됐나? 네. 자, 그러면 약간 수식어구가 긴데 이 문장의 주어 누구예요? 주어. 주어도 못 찾으면 안 되지. 이 동사에 걸리는 주어 찾아보세요. 10초 드립니다. 뭘까요? 자, 얘들아 힌트 줄게. 분명히 위에도 동명사 주어였어. and로 연결됐기 때문에 복수 취급이니까 복수 동사야. 맞지? 밑에 뭐로 연결됐다? and로 연결된 게 아니라 or로 연결됐어요. 그러면 동명사 주어지만 뭐로 연결됐기 때문에 or로 연결됐기 때문에 동명사 주어 단수 취급. 됐지? 이해되죠? 네. 뭐가 일반적이었다는 거야? 주문이 들어오면 당연히 제품을 만들고 바꾸고 변형시키는 게 옛날에는 일반적이었다. 되셨죠? 네. 자, 그렇다면 손님들이 당연히 가져왔죠. 자, 만일 그 제품이 뭐했다면 잘못됐다면 뭐를 위해서? 수리를 위해서. 됐지? 네. 그렇다면 수리라는 건 뭐의 연장이었다? 제작의 연장이었다. 즉 다시 말해 수리도 반드시 뭐하다는 소리야? 필요하단 얘기죠.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산업화에 따라 결국엔 대량 생산을 했죠. 뭐를 하면서? 원래 기계 관리자가 어떤 지식으로? 제한된 지식으로. 그치? 즉 물건을 제작한다라는 거는 제한된 지식으로 인해 누가 할 일이야? 기계를 만드는, 기계를 관리하는 이 사람의 역할이었어요. 언제는? 예전에는. 자, 하지만 but부터 중요합니다. 아까 첫 문장과 연결할게요. 1번 문장 연결. 1번 문장에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 창의력이 필요하다고 했죠. 즉 1번 문장에 관련된 재진술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지식만 가지고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수리라는 건 뭐가 필요하다? 훨씬 더 많은 디자인과 물건에 관련된 이해가 필요합니다. grasp는 붙잡다라는 뜻이지만 여기서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전체적인 그리고 그 디자인의 의도를 뭐 했다? 계속해서 파악해야만 했다. 그러면 5번 지문에 수리에서는 여전히 뭐가 필요하구나? 그렇지. 창의력이 필요하구나. 됐죠? 알겠죠? 네. 그래서 자, 전문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투스픽 말하자면 모든 제조업자들은 뭐에 의해서 기계나 노동의 엄청난 세부화된 걸로 일을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연결하세요. 손으로 일하지는 않는다 라고 설명을 했지만 됐지? 그럼 여기서 대립되는 구조가 뭐야? 뭐와 뭐지? 다시 뭐야? 옛날에는 뭐만 하면 됐어? 제작만 하면 됐어. 근데 이제는 뭐도 해야 돼? 수리도 해야 돼. 근데 수리를 잘하려면 뭐가 필요해? 창의력이 필요해. 그럼 뭐와 대립구조? 제작과 수리. 알겠니? 그럼 제작은 뭐로 하는 게 아니야? 손으로 하는 게 아니래. 그러면 대립구조인 누구는? 수리는 뭘로 하는 거다? 손으로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는 수리로 하는 거다. 그렇지. 이거는 손으로 해야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제작과 누구의 수리에 관련된 대립 개념이죠. 자, 서머리 간단하게 해줄게. 리페어와 뭐다? 그치? 되셨죠? 네. 그런데 작가는 뭐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 당연히 수리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거는 뭘로 하는 게 아니야? 손으로 하는 게 아니래. 그렇다면 이건 뭘로 하는 거야? 손으로 하는 거야. 됐죠? 즉 반대로 따지자면 손으로 하는 거 아니냐면 이건 뭘로 하는 거야? 머신, 기계로 하는 거고. 그럼 손으로 한다라는 건 누가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사람이겠죠. 알겠습니까? 즉 제작은 기계로 할 수 있지만 수리는 누가 할 수 있다? 사람들이 해야만 한다. 알겠습니까? 됐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럼 반대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기계는 뭐를 할 수가 없다? 수리를 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기계는 뭐를 가질 수 없다라는 뜻이야? 창의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됐죠? 네. 하고 이거 보고 수고했어. 알겠죠? 네. 자,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시계가 또는 총은 전부 다 뭐로 할 수는 있지만 기계가 얘네를 할 수 있지만 그쵸? 하지만 기계는 뭐를 할 수가 없다? 이걸 할 수 없대. 이거는 다른 말로 뭐야? 그렇죠. 리페어죠. 됐지? 그 다음에 분사구문입니다. 간단한 문법이죠. 자기가 스스로 부시는 건 아닐 테니까 브레이킹 안 되고. 레슨은 비호급이기 때문에 비호급을 꾸며주는 건 누구다? 멀치. 요 자리에 뭐는 안 돼? 베리는 안 되고요. 됐지? 네. 그 다음 집중해. 이거 중요하다. 잘 들어. 이거 나올 수 있어. 그러면 지금 제조와 수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언제가 옛날이야? 제조가 옛날 시점이죠. 그치? 근데 요즘 현대화에서는 뭐가 더 중요하다? 수리가 더 중요하다. 근데 제조는 누가 할 수 있다? 기계가 할 수 있지만 수리까지 누가 할 수는 없다? 기계가 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뭐가 필요해? 그만큼 창의력이 더 필요하단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 이 7번 문장에서 문법적으로 수리는 작가가 바라봤을 때 어느 시대야? 옛날이야 지금이야? 지금이지. 그렇기 때문에 현재 조동사 시제였던 must be done을 쓴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를 어떻게 쓰면 안 될까? must have been done 이렇게 쓰면 알고 계시죠? 자, 조동사의 완료 표현 must have pp, can have pp, 뭐 may have pp, could have pp 이런 시점은 무슨 시점? 과거 시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자리를 요렇게 바꿔주면 안 돼요. 얘는 뭐를 의미한다? 과거를 의미하기 때문에. 하지만 수리는 언제 시점이야? 현재 시점이야. 하나 더 묶어서 같이 갈까? 그러면 여기서 cannot이 아니라 당연히 뭐를 하면 안 돼? 그렇지. could not을 써도 안 되겠죠. 되셨죠? 됐지. 네,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 조금 더 힘을 줘야 됩니다. 자, 서머리 할게. 손은 누가 하는 거다? machine. 기계가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누가 해야 돼? people이 해야 돼. 언제? 지금. 이게 더 훨씬 더 필요해. 이걸 하려면 people이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 창의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창의력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 게이트웨이에 관련된 모든 내용이 다 머릿속으로 술술 나와야 돼. 아, 만드는 거, 제작은 옛날에 기계가 할 수 있었지만 그게 만약에 고장났을 때 수리까지 기계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고장난다면 수리 누가 해? 사람이 해야 돼. 근데 사람이 뭐를 가지고 있어야 수리가 잘 된다? 창의력이 있어야 잘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창의력이 없다면 수리가 잘 돼야 하는데 안 된다는 거죠. 됐죠? 다음 또 창의력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just as read 오랜만에 나왔네. 무슨 동사? 사역동사. 절대로 뭐를 쓸 수 없다. to를 쓸 수 없으며 절대로 뭐를 쓸 수 없다. ing를 쓸 수 없겠죠. 네. 자, 여기서 read은 동일한 표현입니다. 자, 해석이 어떻게 돼? 시키지 말아야 된다라는 건 뭐를 하지 말라는 거야? 나의 생각을 타인에게 시키지 말라는 건 나의 생각을 타인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거죠. 강요하다 영어로 뭐예요? 여러분들이 원래 잘못 알고 있는 뜻인데 그게 원래 100% 강요야.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뭔가 폴스 있다. 이 콩글리시죠. 그치? 우리가 포스 있다고 하지. 포스 있다고 하지. 그치? 그러니까 뭔가 그냥 뭐 힘 있다는 얘기 아닌가? 이게 강요하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폴스가 됐지? 그러면 당연히 수동태로 많이 오히려 쓰거든. be forced to 동사 원형은 해석을 어떻게 한다? 누구에게 힘받다가 아니라 누구에게 강요받다. 그런데 연결할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뭐 하면 안 된다? 강요하면 안 된다. 알겠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남에게 강요할 수 없듯이 또한 우리의 창의력도 뭐 할 수는 없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수는 없다. 그러면 결국엔 벌써 사실 주제문은 나왔어요. 쇼 thinking 또 누가 해라? 니네가. 창의력도 누가 해라? 니네가. 알겠지? 셀프. 그럼 어떤 상황은 작가가 바라봤을 때 부정적인 상황이야? 남에게 생각을 강요하고 내가 창의력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꾸 남에게 의존하고. 알겠지? 그게 아니라 자신이 알아서 스스로 해야 된다. 그쵸? 자, 그래서 모두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책임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를 하는 거? 참여를 하고 그거에 관련돼서 지원을 하는 것은 모두의 책임이다. 자, 오늘날 모든 판매원들, 컴퓨터 프로그래머 그리고 작은 사업가들도 반드시 자신들의 뭐를 사용해야 돼? 창의력을 사용해야 돼. 뭐 하기 위해서? 발전하기 위해서, 번성하기 위해서는 각각 어떤 직업군이든지 간에 뭐가 필요해? 창의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아까
창의력은 남에게 의존하면 돼야한데 안 돼. 남에게 빌려와도 돼야한데 안 돼. 남의 것 따라해도 돼야한데 안 돼. 그치?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반대로 남에게 창의력을 빌려오거나 갖다 쓰면 성공한다 못한다? 못한다라는 거죠. 그치? 그게 3번의 재진술이 5번에 있고요. 4번은 예시죠. 자, 경제는 너무나 변하고 있습니다. 자, 동명사 주어니까 동사 단수 취급. 자, 오랜만에 나왔네. 이 대신 무슨 대시야? 이제 이 정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관계대명사야, 접속사야. 100번 했다. 그렇지, 접속사 대시죠. 그렇기 때문에 옆문장 무슨 문장 나와야 돼? 완전한 문장 나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누구로 바꿨을 수는 없어. what으로는 바꿨을 수 없고요. 그래서 자, 해석을 하면 동명사 주어이기 때문에 뭐뭐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우리의 경제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하는 경제, 우리가 뭐를 하기 위해선,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that 이하가 필요하대. that 이하가 뭐겠어? 우리가 스스로 창의 있게 뿜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가장 기본적인 기술을 사용해서 새로운 방식들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치? 네, 어떤 거 이런 거에선 뭐가 필요해? new ways가 필요해. 그렇다면 new ways 빈칸 추론으로 나오기 딱 좋죠. 어떤 표현과 동의어야? 새로운 방식은 뭐야? 여태까지 계속 얘기했던 주르르륵 창의력. 됐지? 네. 그럼 창의력이 없는 건 old ways 구식 방식이죠. 창의력이 있으면 성공하겠죠. 창의력이 없으면 실패하겠죠. 네, 단순한 논리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만일 당신이 창의력을 남에게 빌려온다면 left it은 아까 뭐와 동의어야? 그러면 의존하다 뭐였죠? 그렇지, depend on이겠죠. 됐니? 자, 그래서 만일 당신이 스스로 창의력을 만드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창의력을 의존하거나 누군가에게 창의력을 빌려온다면 당연히 not much would get done. 뭐 할 수 없을 거다? 성공할 수 없을 거다. 네네네네. 아,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는데 화장실을 갔다 오세요. 네. 그래요. 알겠죠? 됐지? 네. 자, 그리고 또한 and로 명료됐어. 그러면 당연히 이 문장이, 이 부분은 무언가 잘 되고 있다는 겁니까? 뭔가 지금 폭삭 안 되고 있다는 겁니까? 잘 안 되고 있다라는 fail의 개념이니까 네거티브 풀로 오고요. 연결할게. and는 집중. 앞쪽에 좋은 거 나왔어. and 나왔어. 뒤에 뭐 나와? 좋은 거. 앞쪽에 나쁜 거 나왔어. and 나왔어. 뒤쪽에 뭐 나와? 나쁜 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 내용도 무슨 내용이야? 그렇지, 무언가 네거티브한 내용이 와야겠죠. 흐름 문제로 나올 수 있겠지? 그렇다면 추론해 볼 수 있겠다. 내가 이 단어를 몰라도 어쨌든 우리가 창의력을 남에게 의존한다면 성공을 할 수가 없을 것이고 새로운 경제에 적응이 돼야하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치? 그렇다면 요 left out은 결국 소외된다라는 뜻이니까 아까 윗문장에 뭐가 안 된다는 거야? 적응이 안 된다는 말과 동의어고요. 간단한 문법 가보겠습니다. 자, 요 would는 뭘로 바꿔치기 할 수 없다? will로 바꿔치기 할 수 없겠죠. 그 이유는 if의 무슨 동사? 과거 동사. 주절의 무슨 동사? would, could, should, might 동사 원형. 가정법 과거. 됐죠? 오케이. 네. 그래서 자, 당연히 최근 연구를 열심히 해봤더니 뭐다? 8 out of 10 people. 자, 10명 중에 8명이 당연히 feel that 느낍니다. 뭐를 느껴? 창의력이 당연히 뭐다? 중요하다라고 느끼고 있겠죠. 그치? 그래서 unlocking 창의력을 뭐하는 것이 오픈 하는 것이 굉장히 경제 성장에 중요하고 분수죠.
또한 그 사람들의 응답자의 몇 분의 몇이 3분의 2가 당연히 또 뭐로 느꼈어? 창의력이 사회에 굉장히 valuable, 즉 소중하다라는 걸 느꼈죠. 뻔한 얘기야. 알겠죠? 네. 하지만 이런 거 나왔을 때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은 뭘까 그러면? 일치, 불일치로 나올 수 있겠죠. 그치? 모두가 everybody 또는 all 모두가 모아지는 않아. 창의력이 뭐하다고 생각하진 않아. critical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알겠습니까? 됐죠? 대다수가 중요하다라는 거지. 됐죠? 그럼 네, 의미 있는 문장은 7번. 그래, 사람들이 전부 다 창의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하지만 정작 나는 그러면 창의력을 계속 키우고 있는 것인가? 나는 창의적으로 뭔가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라고 응답한 사람은 뭐밖에 없어? 끽해봐야 4분의 1밖에 없다라는 거죠. 4분의 1만 믿고 있는 거지. 맞아. 나는 창의적인 잠재력에 부응하고 있다. 나는 창의적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쉽게 얘기하면 이 글이 주는 메시지는 뭐를 의미한다? 창의력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어떤 바보가 창의력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뭐만 하고 있다? thinking, 생각만 하고 있다라는 거지. 너희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지. 모두가 대학을 가고 싶어해. 모두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열심히 하는 애는 얼마 안 된다는 거죠. 그치? 그 얘기잖아. 모두가 다 생각을 하잖아.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즉 뭐만 하고 있다? 창의력의 중요성이 thinking. 생각은 대다수가 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실제 행위는 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겠죠? 됐죠? 그래서 무언가 작가가 뭘 말하고 싶은 거야? 단순히 창의력이 중요하다는 걸 말하고 싶기보다는 무언가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다 창의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노력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므로 노력해라. 알겠지? 네. 다음 페이지. 과거 얘기요. 자, 이거 뻔한 얘기입니다. 이거 빨리 갈 거예요. 네. 자, 이거와 이거는 둘 다 영향을 미치죠. 어떻게? 아주 많이. 그치? 근데 어디에? 우리의 메모리, 기억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됐지? 여기서 말하는 닫힐 내리다 고정시키다는 원래 고정관념을 얘기하고요. adjustment는 무언가 고정관념이 아니라 나는 A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B네. 그치? 라고 변화를 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 and로 병렬됐지만 사실 얘네 두 개는 무슨 개념? 대립구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설명이 이번 문장에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이 내성적으로 또는 자기 스스로 어떤 과정, 그래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일을 뭐 하는 거다? 기억하는 일이야. 메모리를 그냥 좀 있어 보이게 쓴 거예요. 됐니?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 내가 시험을 잘 못 봤어. 그러면 어떤 과정이 발생해? 아이고 정신 좀 차려야겠다 라고 반성을 하겠지. 근데 이게 누가 하는 역할이다? 기억력이 하는 역할이다. 알겠지? 왜? 우린 이미 그 개념이 고정됐기 때문에. 어떤 개념? 내가 시험을 잘 못 본 건 내가 공부를 안 했구나.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라고 픽스돼 있다라는 거죠. 됐죠? 즉 시험을 잘 못 봤어.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반성해야겠어 라는 게 당연히 우리의 원래 가지고 있던 믿음과 신념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지. 되셨죠?
그래서 이러한 원리는 어디에서 나가고 있다? 둘 다 어디? 여기랑 여기에. 그치? 네. 심리적 실험실과 조사 두 가지 모두에서 잘 확립이 돼가고 있대요. 이러한 원칙이 뭔데? 아까 했지? 메모리에 관련된 원리. 됐죠? 즉 그러면 자 잘 봐. 1번 지문, 2번 지문, 3번 지문에서 정말 딱 한 가지 단어만 꼽자면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 작가가 뭘 말하고 싶은 걸 그때? 기억력? 시험을 잘 봐야 돼?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심리가 중요한가? 뭐다? 첫 문장을 봐 얘들아. 픽스돼 있다라는 거잖아. 우리의 기억은 픽스돼 있어. 고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기억에서 뭔가 일이 발생하면 그 픽스된 것 때문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 근데 그 픽스된 게 뭐다? 우리의 신념과 믿음이야. 이러한 원칙은 둘 다 잘 성립돼 있다라는 것. 이러한 분야에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던 기억에 의해서 우리는 뭐한다? 움직인다. 알겠죠? 네. 그래서 자 문장 처음에 that 당연히 안 되고요. 불완전한 문장이죠. 어디에 목적어 빠져 있다? have의 목적어 빠져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과거에 관련돼서 past 과거에 관련돼서 회상을 한다라는 건 결국 우리의 현재 상태 다시 말해 컴마 옆에 누구한데 that 안 되고요. 컴마 주의해. 그 다음 위치는 앞문장을 전체 다 봤기 때문에 수일치 뭘로 한다? 단수 취급해주고요. 즉 우리 과거 경험의 뭐일 뿐이야? 단편을 포함할 뿐이야. 이러한 단편들이 뭐가 돼 있다? 아주 의미 있는 문장 나왔습니다. 편향돼 있다라는 거죠. 뭐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 우리가 사실이라고 믿고 싶은 것, 무엇보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무언가를 그거를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자체가 이미 뭐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것이 belief, 즉 신념이라고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됐죠? 그럼 다시 말해. 우리가 누군가가 뭐를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한다는 건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다기보다는 그 사람에 관련된 나의 원래 기억되어 있는 과거의 기억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불쌍한 사람이 막 왔을 때 막 왜 저 사람을 막 안 도와주지? 저 사람 되게 불쌍한데? 라고 생각하는 건 갑자기 그 사람이 불쌍한 행동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내 머릿속에 뭐가 있다? 불쌍한 사람은 도와줘야 된다 라는 기억이 있다라는 거죠. 알겠죠? 됐죠? 아시겠죠? 네. 게다가 이런 파편들, 기억의 파편들, 우리의 신념들은 결국 과거 경험에 따라 움직이는데 이게 어떻게 움직여? 의미 있는 패턴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되셨죠? 즉 이건 심지어 어디에 더 영향을 받는다? 우리의 현재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과 분위기인데 특별히 우리가 언제 우울할 때, 감정분사 과거, 언제 우리가 기쁠 때, 이때 우리의 뭐가 신념이 더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치? 이해되시죠? 그러면 사실 뭐 뻔한 얘기긴 하지만 과거의 기억은 당연히 우리의 뇌 속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해. 중요한 역할을 하죠. 과거에 우리가 경험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건 이걸 거야, 이건 이걸 거야 라고 믿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크리티컬 중요한 역할인데 특히나 어쩔 때 슬플 때 행복할 때 이게 더 우리 머릿속에 픽스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지? 됐죠? 지금으로 따지면 이불킥. 알겠어? 알겠어? 내가 갑자기 막 너무 창피해. 막 이불킥에 오그라들어. 그건 왜 그래? 과거에 내가 어떤 행위 때문에 내가 그때 왜 그랬지? 특히나 어쩔 때 내가 우울하거나 내가 기쁠 때 기억들이 많이 생각이 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추론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파편들, 우리의 기억의 파편들이 차곡차곡 잘 박히는 경우는 언제 우리가 잘 박혀? 슬프거나 기쁠 때 우리의 파편들이 기억 속에 잘 박힌다는 거죠. 그럼 별로 기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그냥 굉장히 노멀해. 그럴 경우에는 우리의 그 기억들의 파편이 생겨 안 생겨? 잘 안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지? 그렇죠? 이렇게까지 설명했으면 뭔 지문인지 알겠지? 아니야, 넘기지 마. 문법 하나 갈 거야. 자, 이제 우리 요 정도는 조금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5번 봐. 이런 거 나오기 이제 딱 좋아요. 왜 인을 띄었었지 내가? 많이 연습했습니다. 각각의 이유를 알아야 돼. 본문에 틀리니까요. 이러지 마시고. 미안해 얘들아. 미안해. 지우자. 미안해. 지우자. ing죠? 네. 왜 내가 똑같이 이들 썼지? 자, 많이 연습했습니다. 집중. 이 단어의 이름은 뭐야? 네 글자. 뭐. 힌트. 사로 끝나. 과거 분사죠. 알겠습니까? 과거 분사.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과거 동사와 과거 분사의 철자가 똑같잖아. 그치? 그럼 얘는 왜 과거 동사가 아니라 과거 분사여야만 할까? 이미 동사 나왔으니까. 그치? 이해되죠? 수동태잖아 얘들아. B 플러스 PP. 알겠니? 그러면 자 이제 얘를 이렇게 바꾸면 왜 안 돼? 얘는 능동이 되죠. 옆에 뭐가 없다? 목적어가 없으니까 능동으로 쓸 수 없고요. 이렇게 되면 거리가 조금 벌어져 있지만 이렇게 되면 누가 비동사를 연달아 쓰니? 알겠죠? 그래서 얘는 동사가 몇 개 중복이 되니까 안 된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네. 됐니? 그 다음 하나만 더 연습할게. 자, 4번 지문에 동사 몇 개인지 생각해보세요. 동사 몇 개인지 생각해보시고 접속사 몇 개인지도 생각해보세요. 자, 우리 이제 이 정도 연습은 해야 돼. 자, 동사 찾아보자. 동사 몇 개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됐지? 얘들아, 왜 이 연습해야 되냐면 둘 중에 하나는 바꿔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봐, 집중. 많이 연습했어? 동사 5개면 접속사 몇 개여야 돼? 6개야, 4개야? 그래, 다행이다. 똑같이는 말 안 해서. 똑같을 수는 없는 거 알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자꾸 이거 헷갈려. 자꾸 거꾸로 가는데 집중. 다시 동사가 5개야. 그럼 접속사는 6개여야 돼, 4개여야 돼? 4개여야 돼요. 알겠습니까? 접속 개수는 무조건 동사보다 하나 적어야 돼. 반대로 동사는 접속사보다 무조건 하나 더 많아야 돼. 그러면 지금 동사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지. 만약에 이 문장이 맞으려면 접속사는 몇 개여야 돼? 5개여야 되죠. 알겠습니까? 그럼 접속사 밑줄 쳐볼까? 하나, 그 다음 둘, 그 다음 셋, 그 다음 넷. 쌤! 틀려요. 왜? 접속사가 5개여야 되는데 4개밖에 없네요. 근데 이 문장은 왜 맞을까 그러면? 그렇지. 알겠어요? 됐죠? 되셨죠? 네. 그러면 얘들아, 지금 이 중에 이거 은근히 헷갈린다. 지금 이 중에 동사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지. 이 6개 단어 중에 딱 한 단어라도 ing 모양이나 to 부정사로 바꾸면 이 문장 문법으로 맞아 틀려? 다 틀려.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 개수 자꾸 따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렵게 나오면 이거 못 풀어요. 알겠지? 그래서 한번 연습해 봤습니다. 다음. 자, 3번 4번 하고 쉴게. 자, 3번 4번 빨리 갑니다. 빨간색을 이용한 판매량 늘리기. 자, 진열대에 어떤 것이 있다? 녹색 야채들이 쭈루루루룩 일렬로 서 있대. 그쵸? 즉 어디에서 어디까지? 한쪽 끝에서 마지막 쪽까지 야채들이 일렬로 쭉 서 있는데, 그런데 뭐 할 것 같다? The chance that은 뭐뭐 할 기회가 아니라 뭐와 동의어야? be likely to와 동의어예요. 그냥 뭐뭐일 것 같다. 됐죠? 기회가 아니라. 그러면 야채들을 진열대에 쭉 녹색 채소들을 쭉 세워놨을 때 어디가 좀 잘 팔리고 어디가 덜 팔린다?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이 잘 팔리고 중간 부분이 잘 안 팔린대. 그럼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자, 어디 각각 줄의 끝부분 야채가 여기서부터 출발했어. 주르르륵 주르르륵. 당근, 양파, 배추, 호박. 뭐 이렇게 있다고 치면 녹색 야채네. 뭐 그렇다 치면 당근은 녹색 야채는 아닌데 뭐 여튼 그림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시죠? 그렇죠? 뭐가 잘 팔린다는 거야? 1번 지문에선 뭐가 잘 팔려? 당근과 호박은 잘 팔리고 뭐랑 양파랑 배추는 그닥 잘 안 팔린대요. 되셨죠? 뭐 이 얘기야? 이해되죠? 그런데 왜 이러냐면 소비자들은 끝에서 구매하는 경향이 있대. 그렇다면 왜 끝에서 구매하냐면 사람들은 뭐를 하기 때문에 방금 쌤이 잘 들어? 방금 이거 문제 나올 수 있다. 다음 지문을 읽고 답할 수 없는 지문은 방금 쌤이 했던 질문이 정답이야. 알겠어? 왜? 그냥 소비자들은
양쪽 끝을 사는 경향만 있다고 했지. 그럼 소비자들은 왜 양쪽 끝을 사는 거야? 뭐 돌아다니기 귀찮아서? 아니면 뭐 처음에 보이는 걸 매력적으로 느껴서?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 본문에는.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글을 읽고 답할 수 없는 질문은 사는 끝에 제품들을 사는 경향만 있는 거지.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왜 끝에 제품을 사는 경향이 있지? 이건 답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알겠죠? 됐죠? 네. 그래서 왜 소비자들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소비자들은 양쪽 끝을 잘 산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가게에서는 어디에 목표를 둬야 돼? 양쪽 끝에다가 뭐를 해야지? 판매를 많이 해야겠죠. 그래서 결국 목표는 뭐다? 많이 파는 건데. 됐지? 그래서 자, 소비자들을 어디까지 끌어모아야 돼? 중간 부분까지 끌어모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뭐 대표적인 디파트먼트 백화점에 대한 전략이죠. 1층 백화점에 화장실 있어 없어? 없어. 왜? 화장실 가고 싶으면 일단 2층까지 올라가라고. 그럼 2층까지 올라가면서 뭐 할 거야? 구경을 더 하겠지. 그치? 그리고 보통 화장실은 어디 있다? 맨 끝쪽에 있죠. 그러면 어쨌든 내가 뭔가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가다가 올 거 아니야. 알겠어요? 이해되죠? 됐니? 그럼 반대로 따졌을 때 화장실 안 갈 수도 있는 거잖아. 나 씨 별로 안 매려. 그치? 그러면 어디 쪽에 위치한 곳이 가장 비쌀까? 뭐 임대료로 따지자면 어디가 제일 비쌀까? 생각해봐. 화장실이나 이런 데를 안 가도 백화점에 들어가는 순간 무조건 사람들은 거쳐야 되는 건 뭐죠? 엘리베이터 근처죠. 에스컬레이터 근처죠. 에스컬레이터 근처는 어차피 올라가려면 어차피 거기 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 기준으로 거기 가까운 곳이 비싼 거예요. 왜? 사람들은 거기는 최소한 볼 거 아니야. 그치? 이해되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왜 도대체 양쪽 끄트머리만 잘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양쪽 끄트머리 잘 사? 근데 가게 입장에서 뭐 해야 돼? 그럼 끄트머리만 팔면 땡이야? 아까 양파랑 배추를 안 팔아? 지금 이해되시죠? 다시 당근과 호박은 어차피 커스터머들이 산다니까? 양파 배추도 팔아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가게 입장에서 이익이잖아. 그러면 뭐에 전략을 둬야 돼? 양파 배추를 팔아먹는 전략을 두려면 얘들이 당근 사고 집에 가거나 호박 사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당근 사고 뭐까지 양파와 배추까지 사게끔 중간 부분으로 어트랙트 끌어당겨야 되잖아.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를 사게 하는 게 가게 입장에서는 뭐다? 목표라는 거지. 중간 부분. 아시겠죠? 됐죠? 됐니? 네. 자, 그래서 당연히 어디 중간 부분에 뭐를 한다? 그렇지. 빨간색 표지판을 사용을 한대. 왜 그럼 빨간색일까? 빨간색은 숨겨져 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어디? 물론 당연히 빨간색이니까 위험할 수도 있고 멈추란 얘기일 수도 있지만 열정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든지 간에 whatever 중요한 표현이죠. 똑같은 표현으로 뭐로 나타낼 수 있어? no matter what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로는 나타낼 수 없어. 얘네 봐. 복합관계에 항상 세 가지 같이 기억해야 돼. 얘들아 이거만 하고 쉴게. 좀 집중해. whatever는 뭐랑 똑같다? no matter what, anyone, that. 알겠어? 이해되세요? 됐니? whoever는 뭐랑 똑같다? no matter who, anyone, who. 알겠어? 그러면 no matter who와 anyone의 차이점은 뭐야? no matter who는 무슨 절?
부사절. anyone who는 무슨 절? 명사절. 그러면 집중. whatever는 명사절, 부사절 둘 다 돼. 그럼 얘는 어디든 다 들어갈 수 있어. 반대로 아까 말했지? no matter what은 무슨 절? 부사절. 그럼 얘가 부사절이라면 이건 들어갈 수 있겠지만 뭐는 들어갈 수 없다? anyone 대신 못 들어가. 반대로 오히려 명사절 자리라면 누구는 들어갈 수 있어? anyone 대신 들어갈 수 있지만 no matter what은 못 들어가겠지. 그럼 이 자리가 부사절이 자리야, 명사절 자리야. 이 정도 구분해야 된다 이제. 부사절이 명사절이야. 아직도 구분 못하면 안 됩니다. 헷갈리면 빼요. 빼시고 얘가 없어도 나머지 가지고 문장이 뭐가 된다면 성립이 된다면 얘는 뭐야? 부사. 나머지 가지고 성립이 안 된다면 명사. 알겠지? 많이 연습했어요. 그럼 나머지 가지고 성립돼야한대. 당연히 되죠. 그러면 얘는 무슨 절? 부사절이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까지는 바꿔 쓸 수 있지만 whatever를 뭐로 바꿔 쓸 수는 없다. any, one, that 또는 anything, that 으로는 쓸 수가 없겠죠. 됐죠? 알겠니? 네. 자, 이거 여러분들 스투라이트에 이거랑 약간 비슷한 질문이 있었어. 얘가 말하고 싶은 거 뭐야? 왜 그럼 빨간색이어야 돼? 그 빨간색이 위험일 수도 있지만 뭐일 수도 있다? 패션, 열정일 수도 있어.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어쨌든 사람들은 뭐 한다는 거야? 관심을 가진다는 거야. 저게 위험하건 저게 좋던. 그럼 반대로 따지면 스투라이트에 그런 질문이 있었지? 아예 무관심한 거보다는 뭐가 낫다? 까는 게 낫다. 기억나? 무관심이 제일 안 좋다는 거잖아. 그치? 즉 좋건 나쁘든지 간에 사람들의 뭐를 이끌어낸다? 관심을 attract, 이끌어내는 거야. 궁금해서라도 가서 보는 거죠. 저게 뭐지? 빨간색이야? 뭐지? 됐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눈을 어디로? 이쪽으로 돌려라. 왜? 여기 뭐 해야 되니까? 팔아 먹어야 되니까. 알겠죠? 네. 당연히 뭐가 있다? 효과가 있대요. 사람들은 뭐 하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무엇이든지 간에 빨강색에 이끌리니까. 됐죠? 그러면 빨간색 제품을 사용하시고 만일 빨간색 제품을 사용할 수가 없다면 뭐라도 사용해라. 빨간색 끈이라도 둘러라. 됐니? 이해되시죠? 되시죠? 그럼 잘 봐 이제. 집중. 이걸 지금 약간 다시 재조합하자면 가운데 뭐가 들어가야 돼? 빨간색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치? 가운데 뭐 넣어야 돼? 빨간색과 뭐 당근이 빨간색이라고 할 수 있나? 어쨌든 양파, 배추, 호박보다는 당근을 여기다 둬야지. 이제 이해되세요? 왜? 양파가 여기 있으면 양파는 어차피 살 거야. 호박이 여기 있으면 호박은 어차피 살 거야. 근데 여기에 뭐가 있으면 호박이 있으면 호박은 안 사. 호박은 빨간색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양파 있으면 양파는 안 산다니까? 근데 여기에 당근이 있으면 당근은 빨간색 비슷하기 때문에 산다고. 그럼 어디다 놔야 돼? 여기다 당근 놔야 되지. 근데 양파랑 배추는 빨간색이 아니잖아. 그럼 뭐라도 해라. 거기 빨간 끈이라도 묶으라고. 지금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양파망이 무슨 색깔이야? 빨간 색깔인 거야. 알겠어요? 됐죠? 알겠어요? 네. 자, 그 다음. 아, 이거만 하고 쉰다고 했나? 나는 죽을 것 같다. 나 집중이 너무 안 된다. 난 너무 힘들다. 좀 쉬면 집중을 좀 할 수 있어. 아이, 야, 쉬라. 민서 봐. 왜 벌써 잔다. 네. 네, 좀 쉴게요.